안녕하세요. 정정입니다. 오늘 시간은 삼성전자, 동국제강, 그리고 HMM 이 세 종목 대해서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았었죠. 그런데 연휴 기간 중에 미국 증시 쪽에서 좋은 소식들을 많이 전해주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아질 거라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중에 계속해서 주식은 긍정이다라고 언급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시장에서 이제 시세라는 게 뉴스가 시세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변하잖아요. 그래서 시세가 긴축이라는 그런 변수 때문에 좀 많이 안 좋았었죠. 그런데 기업의 실적들 발표가 있은 뒤부터는 갑자기 시장이 또 이렇게 급변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살펴보면서 왜 주식은 긍정이냐, 그런 부분도 살펴보고, 오늘 삼성전자하고 동국제강, HMM 살펴보면 예전에도 그랬기 때문에 또 이러한 시세가 또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다, 그렇게 전망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뉴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의 경우에는 어떠한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보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자료들을 근거로 한다. 그러면 주가보다는 늦죠. 그래서 뉴스 역시 후행지표다. 후행지표. 그렇게 많이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을 투자를 할 때 보면 뉴스를 참고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뉴스를 살펴볼 때는 꼭 참고용으로, 그리고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재해석을 해야 된다. 재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오늘은 좀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긴축, 통화 긴축, 그러니까 금리를 먼저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는 긴축을 하겠다, 그렇게 발표하면서 시장이 많이 추웠죠. 겨울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좀 돌변했죠. 좋은 방향으로.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 미국의 다우존스라든지 나스닥에 상장이 된 종목들 주가는 어떠했느냐. 타이틀을 보면 미국 금리 인상 기간 12번 중에 9번은 주가가 올랐답니다. 그런데 12번 중에 9번, 확률은 상당히 높지만 100%는 아니라는 거죠. 100%.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빨간색으로. 100%는 아니었다. 이 부분도 또 참고를 하시고, 밑에 내려가면 내용들을 조금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재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바로 차이가 나죠. 어떤 부분들은 똑같은 종목을 투자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수익률이 높고,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손실을 보고 있고,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참고를 꼭 한번 해보십시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의 제롬 파월 의장이 오는 3월 기준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미국과 한국 등 전 세계 주가가 요동쳤죠.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커져서 실적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 압력을 받았죠. 좋은 부분은 천천히 시장에 반영이 되는데, 이렇게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좋지 못한 그 통화량을 줄일 것이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바로 적용이 되면서 주가가 수직 급락해 버렸죠. 그런데 이제 밑에 조금 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연준은 물가 안정과 고용 확대를 위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고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줄이면서 경기를 조절한다. 그렇게 해왔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거나 유동성을 축소하면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 주가에는 유동성뿐만 아니라 경기와 기업 생산성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래의 방향을 단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과거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거나 유동성을 축소할 때 주가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살펴보는 것은 투자자들이 참고할 만하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한다. 참고할 만한 게 아니고 조금 더 강하게 꼭 참고를 해야 됩니다. 왜? 주식시장은 반복된다고 그랬죠. 반복된다. 반복되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들을 꼭 참고를 해서 투자에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시장은 똑같습니다.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계속 바뀔 뿐입니다. 큰 타이틀만 보고 갈게요. 시간이 시간 관계상 주가는 연평균 9% 상승했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금리 상승기에, 금리 상승기 주가 추이입니다. 연평균 상승률. 여기서부터 보시더라도 다 상승했죠.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라든지 코스닥 지수를 보면 1998년도에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2005년도 하락, 2006년도 상승, 2018년도 폭락했죠. 그 팔자가 들어간 해에 우리나라 시장은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연평균입니다. 연평균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뒤에 숫자가 8자일 때 하락을 많이 했어요. 이건 꼭 한번 참고를 하십시오. 미국의 스탠다드 푸어스 500 지수 기준 연평균 상승률입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주가가 금리가 상승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폭락했다는 건 아닙니다. 주가 금리 상승기에 무조건 하락이 아니고요. 주가 상승, 그리고 금리를 올리겠다, 상승시키겠다, 통화를 시장에서 좀 자금을 빨아들이겠다 그럴 때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다시 상승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팔자 얘기했죠. 그 다음에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평균 상승률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상승한다고 해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는데요. 또 보시죠. 이런 숫자들 다음에는 하락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 되면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다음 시장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저는. 금리 상승기 너무 과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일정 기간이 되면 포지션을 바꿔서 다음 시장, 다음 시즌을 준비는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밑에 부분에 내려가면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고요. 어떤 주식이 유망한가? 이 부분 꼭 참고를 해야 되겠죠.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3월 중순에 연준 회의 이전까지 주식 투자자들은 어떤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좋을까? 역사적으로 보면 첫 번째 금리 인상 때까지는 원자재 관련주 보유한 투자자들이 이익을 봤다. 그러나 금리 인상이 시작된 후 3개월 동안에는 원자재 주가도 좋지 않았다. 예를 들어 1990년 이후
지난 30년 동안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모두 4번. 이 차례 네 번째, 4번 금리를 올린 것 동안 S&P 500 원자재 지수는 첫 금리 인상 이전 3개월 동안 평균 9.3% 이상 상승했다. 상승을 했었네요. 그러나 금리 인상 이후에 2% 하락했다. 금리 인상 이후에는 조금 원자재 가격들, 원자재 주가가 별로 좋지는 않았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금 보도를 한 거죠. 뉴스를 쓴 겁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 미국 중간선거도 변수다. 굉장히 큰 변수입니다. 주식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이외에 오는 11월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요인으로 꼽는다. 주식 투자자들의 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 변화가 확인될 때까지 조용히 지켜보는 경향. 눈치 보기 장세라 그러죠. 이런 부분들을 눈치 보기 장세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1950년 이후 통계를 보면 중간선거가 있는 해의 S&P 500 지수는 연초 대비 연중에 평균 17.1%까지 하락했다가 마지막 3개월과 이듬해 상반기에 강하게 반등했다. 하락했다가 3개월과 이듬해 상반기에 강하게 반등했다. 이듬해 즉 대선 전년도의 주가는 1년 뒤 있을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 평균적으로 볼 때 무려 상승했다. 32% 이상. 분석. 데이터에 근거한 분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는 거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하락했다, 상승했다, 하락했다, 상승했다. 결국 장기 투자가 해답이 될 수 있죠. 장기 투자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금방 먹고 빠질 게 아니잖아요. 금방 먹고 빠질 게 아니기 때문에 뉴스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부분이 보이네요. 저는 강하게 반등했다. 다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경우잖아요. 미국의 경우. 다만 한국 투자자의 경우에는 다른 점도 유의를 해야 된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 투자자금이 미국으로 몰리게 된다. 전문가들은 한국 주식시장에 있던 외국인 투자자금도 미국 시장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주가는 미국만큼 실적이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사상 최대 매출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회사 직원들한테 굉장한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그렇게 발표가 됐죠. 됐습니다. 미국으로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자,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몰려가게 된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이 부분도 계속 반복이 됐었죠.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됐었죠. 환율이 이렇게 됐었죠. 그러면 미국으로 몰려가게 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돈을 빼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값이 또 올라가면 달러가 비싸니까 우리나라 주식 싸져 있죠. 그럼 또 들어오잖아요. 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장기 투자 포지션이기 때문에 강달러가 되면 어느 순간 되면 우리나라 주식이 또 싸져 있으니까 적은 돈으로 좋은 주식을 많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럼 또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 부분도 꼭 재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HMM, 동국제강 외부 환경이죠. 미국. 우리가 지금 미국 때문에 세게 맞았잖아요. 외부 환경은 계속 순환하고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 참고를 하시고 삼성전자부터 살펴보시면 삼성전자도 계속 흘러내렸죠. 1월달부터.
어떠한 부분을 보고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면 좋으냐? 삼성전자, 예. 사업 중에 주력은 D램 반도체죠. 반도체. 예. 시간이 좀 너무 많이 지나갔는데, 큰 타이틀만 보면요. 작년 반도체 시장 25% 증가했습니다. 10년 내 2배 성장을 한답니다. 이 부분 뉴스를 잠깐 살펴보면 10년 내 2배 성장. 예. 반도체 매출 신장은 고가의 고성능 반도체가 주도할 것이다. 이거 꼭 한번 기억해 두세요. 고가의 고성능 반도체가 주도할 것이다. 이 반도체들은 기계학습 고성능 컴퓨터에 사용이 된다. 예, 사용이 된다. 예. 삼성전자는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쪽에도 지금 굉장히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죠. 그건 뉴스에 지금 다 발표가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마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분명히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데 왜 이렇게 좋은 반도체 시장이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할 거라 그러는데 왜 삼성전자 주가에는 왜 반영이 안 될까? 삼성전자 한번 살펴볼까요? 삼성전자를 살펴보면 자,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가는 분명히 실물 경기를 앞서간다 그랬죠. 이렇게 보도가 되는 뉴스들은 무슨 어떤 근거를 토대로, 자료를 토대로, 데이터를 통해서 뉴스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자료. 기업에서 발표하는 거. 기업에서 뭐 투자 계획이다. 이런 걸, 모든 것을 발표하는 것을 근거로 뉴스를 보도가 되기 때문에 후행지표라고 말씀드렸죠. 자, 주가는 먼저 움직인다 그랬어요. 주가가 먼저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지금 주가가 쉬고 있습니다. 왜 쉴까? 왜 쉬고 있을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실적이 분명히 좋다고 계속 삼성전자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주가가 쉬고 있어. 왜 이상하다? 뭐가 이상할까? 주가가 먼저 간다고 얘기했어요. 돈을 벌어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투자? 빠져나가죠. 돈이 들어와요. 기업의 실적이 좋아. 이제 실적을 돈으로 생각하면 돈이 들어와요. 돈이 들어왔죠? 그러면 다음 차세대 공정, 더 좋은 물건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돈이 빠져나가죠. 그러면 또 언제 돈이 들어올까요? 투자했던 부분에서 돈이 들어오겠죠. 이해가십니까?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SK하이닉스라든지 반도체 기업들은 대부분 돈을 많이 벌어도 일정 시점 되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돈이 많이 나가죠. 이게 계속 순환하고 반복이 되죠. 많이 벌었어요. 투자해야 되겠죠. 또 투자했으니까 또 돈 많이 들어오겠죠. 또 투자해야 되겠죠. 네, 돈 많이 들어왔죠. 또 투자해야 되겠죠. 제가 이 뉴스 잘 기억하시라 그랬죠. 예. 반도체 매출 신장은 고가의 고성능 반도체. 고가.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반도체. 반도체 성능은 계속 좋아지죠. 작아지고 효율은 더 커지고 고성능.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투자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많이 들어와. 돈이 많이 벌었으니까 또 투자를 해야 되겠죠. 투자 안 하면 이거 안 되죠. 투자 안 하면 다른 기업들이 파이를 더 많이 먹는데. 그래서 실적, 돈. 그런데
개인보다 정보가 훨씬 빠른 세력, 외국인이든 뭐 기관 투자자든 먼저 알죠. 예.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놨어. 실적이 또 좋아질 것 같아. 근데 기업들이 먼저 안 해. 예. 그리고 실적 발표, 기업에서 발표하는 걸로 뉴스를 보도하니까 늦다. 그래서 개인들은 여기 와서 물려서 또 여기 와서 팔아요. 계속 이러한 부분들이 순환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예. 추격 매수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투자를 하니까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투자를 하니까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순환되고 반복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예.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예. 다른 반도체 관련 뭐 대형 우량주들이 따라오기가 상당히 어렵죠. 삼성전자를 워낙 많이 투자를 하니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삼성전자 투자는 장기 투자가 가능하실 거고요. 원자재 관련주 HMM하고 동국제강도 뉴스를 살펴보시면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자재 분명히 원자재 가격들은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액화천연가스 있죠. 이 부분을 오늘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액화천연가스가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지금 유럽 쪽에서 조금 뭐 전원 뭐 고조해서 뭐 전쟁 관련해서 천연가스가 급등했을 수도 있는데 천연가스라는 게 저장 방법에 따라서 LNG, CNG, PNG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제가 조금 더 언급하고 싶은 게 뭐냐면 천연가스의 성분을 보시면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이 있는데 이 다 수소입니다. 수소. 예. 제일 많이 들어있는 메테인이 탄화수소네요. 수소 경제. 지금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수소 경제. 앞으로는 수소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추출이 됩니다. 천연가스에서. 그럼 천연가스의 수요는 계속 또 늘어나겠죠. 네. 시장이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좀 밀려 있는데 원자재 관련 주식들이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이 되면 분명히 실적이 좋은 대로 돈은 몰려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자재 쪽에 중에서도 천연가스 쪽에 수요가 계속 많아지지 않을까. 수소경제. 이해가시겠죠? 그러면 이 천연가스를 저장 방법에 따라서 이제 PNG하고 나오는데 러시아가 유럽 국가로 수출하는 방법이 이제 PNG인데 밑에 보시면 수출국 있고 국가별로 수입국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PNG 빼고 LNG 뭐 이런 거 가지고 오려면 배를 통해서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배. 그러니까 천연가스 수요가 계속 늘어나니까 배도 많이 필요하겠죠. 배도 많이 필요하고 특히나 조선주 LNG선 고부가가치선 중에서 우리가 LNG선을 싹쓸이를 했다 그랬죠. 조선주도 앞으로 또 굉장히 좋은 호재가 계속 생길 수 있다. 원자재 관련해서 뉴스를 보시면 치솟는 원자재 가격, 인플레 시대 원자재 관련 기업 투자 ETF에 주목하라. 지금은 시장이 안 좋더라도 시장이 분위기가 반전이 되면 분명히 실적이 좋은 기업들로 돈은 매수세, 매기는 몰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방송 후반부에는 좀 시간 관계상 HMM과 동국제강 원자재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그 제품에 올라간 가격만큼 가격 반영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아마 지금 조금 HMM하고 좀 많이 밀려 있습니다. 가격대가 많이 밀려 있습니다. 주가가 좀 많이 밀려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뭐 삼성전자는 뭐 이렇게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이러한 뉴스들을 어떻게 재해석해서 투자에 참고하실지를 보시면 잘 참고를 하시면은 아마 스스로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